나는 그 문자를 받은 순간에도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김치찌개 김이 식탁 위를 떠돌았고 민준이가 전마, 오늘 급식에 불고기 나왔어 하며 웃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내 눈을 피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글자만이 날카롭게 박혔다. 지금 집을 떠나.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내 아들을 지키는 길이다. 낯선 번호였다. 차단된 발신자 정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국 더 줄까?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평평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그의 눈이 잠깐 내 휴대폰을 스쳤다. 아주 잠깐. 그 찰나에 나는 확신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민호와 연결되어 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메시지를 100번쯤 읽었다. 떠나라.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충고였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이 집을, 이 결혼을, 이 삶을 내가 직접 끝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한 뒤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 속 여분 키로 잠긴 캐비닛을 열었다. 평소에는 열지 않는 곳이었다. 안에 있었다. 작은 USB 하나, 그리고 최근 영수증 더미. 고급 호텔, 강남의 바, 내가 모르는 카드 내역. 나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날부터 나는 관찰을 시작했다. 민호가 샤워하는 15분 동안 그의 폰을 확인하는 법.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의 차를 기다리는 법. 민준이 학교에 간 틈을 타 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법. 한 달 뒤 나는 그녀를 알았다. 이름은 최서연. 민호 회사 기획팀 대리. 29살. 인스타그램은 비공개였지만 민호가 팔로우한 계정은 10명도 안 됐다. 그중 하나가 그녀였다. 그녀의 피드에는 민호와 찍은 사진이 없었다. 대신 강아지, 카페, 책 사진만 있었다. 지능적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본 날 지하철역에서였다. 민호의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다가 주변을 확인한 뒤 놓았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익숙한 동작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픔은 금세 식었다. 남은 건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사회는 외도한 남자를 쉽게 용서하지만 그 남자를 무너뜨리는 여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야 했다. 증거는 쌓여갔다. 호텔 CCTV 캡처, 카드 내역, 둘만의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나는 별도의 클라우드에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보험이라고 지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집에 들어오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며 내 허리를 감았다. 나는 그 팔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 손길이 역겹지 않았다. 그저 자료였다. 민준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느끼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가 일 좀 바빠서 그래? 그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미 나는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최서연의 약점이 드러난 건 우연이었다. 그녀가 과거에 회사 돈을 횡령한 흔적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800만 원 정도. 민호가 대신 메워줬다는 정황도 있었다. 나는 그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아직 소송은 아니었다. 상담이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외도만으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령이 사실이라면 회사 측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민호는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상무 자리. 그 자리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나는 기다렸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민준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나는 민준이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엄마로 남으려 애썼다. 학교 행사에 가고 도시락을 싸고 생일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내가 깨어났다. 나는 최서연의 SNS를 해킹한 계정으로 팔로우했다. 그녀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을 저장했다. 그녀가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다. 대신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살짝 얹힌 사진이 한 장 있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힌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했다. 민호의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그는 반지를 빼고 갔던 거다. 그 사실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작은 승리였다. 겨울이 되기 직전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했다. 회사 감사팀에 익명 제보를 했다. 최서연의 과거 횡령 의혹.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다. 단서만 던졌다. 그리고 기다렸다. 감사가 시작됐다. 민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즘 회사 분위기 좀 이상해. 누가 이상한 소문을 낸 모양이야. 나는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누구?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서연이. 그 애가 좀 실수한 적이 있긴 한데 그는 이미 그녀를 보호하려 들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 감사 결과 횡령은 사실로 드러났다. 금액은 작았지만 민호가 대신 처리한 정황까지 나왔다. 회사 윤리위원회가 소집됐다. 최서연은 사직서를 냈다. 민호는 견책을 받았다. 승진은 무기한 연기. 민호는 집에 와서 처음으로 화를 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럽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누가 그랬을까? 그날 밤 민호는 술을 마셨다. 나는 그의 폰을 확인했다. 최서연과의 대화가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백업을 해뒀다. 다음 날 나는 최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번호가 아니라 임시 번호로. 당신이 보낸 그 문자 아직 기억해. 답장은 바로 왔다. 누구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민호는 점점 예민해졌다.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 집에서는 내 시선을 의식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또 물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직전 민호가 나를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다. 민호는 이혼을 제안했다. 서연이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리됐어.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크게. 조용히. 민호가 당황했다. 지은아, 너.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둘의 대화, 사진, 호텔 영수증이 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떠나게 하려 했잖아.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이혼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재산 분할 7, 3이었다. 두 번째는 민호가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 세 번째는 최서연에게 외도 위자료 2억 청구. 민호는 처음엔 거부했다. 너 미쳤어. 그럴 권리 없어. 나는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다. 법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는 이미 공증받았어. 민호는 결국 수락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회사 주주들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민호가 횡령을 은폐한 증거를 첨부해서. 회사 주주총회에서 민호는 해임됐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최서연은 위자료 소송에 패소했다. 2억을 갚을 돈이 없었다. 그녀는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민준이 양육권은 내가 가졌다. 나는 모든 걸 얻었다. 이혼이 끝난 뒤 민호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봤다. 뭘 그만해?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인정할게. 민준이 봐서라도. 나는 웃었다. 민준이는 이제 아빠가 누군지 거의 잊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공허였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가에 더 이상 볼 일 없어? 민호가 떠난 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이 낯설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왔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잠깐 인사하고 갔어.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뭔가 영원히 잃었다는 걸 알았다. 최서연은 결국 해외로 떠났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가 또 그만뒀다.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나는 강남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민준이는 주말에만 왔다. 나는 모든 걸 계획대로 했다. 완벽하게.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 문자가 떠올랐다. 지금 집을 떠나.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때 떠났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텐데.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집에 못 와?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이를 안았다. 그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 클라우드 폴더 보험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난 뒤였다. 민호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최서연도. 나도.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그 문자를 무시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아직도 믿고 싶다.